쿠팡하고 네이버를 다 사용해갖고 네이버를 시키거든요. 이제 바뀐 거 좀 말씀드릴게요. 엔도차 배송 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쿠팡은 그냥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새벽 배송, 당일 배송 8시 전하니까 요거는 뒤에 이제 요즘 과제가 뭐냐면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쿠팡의 퀵플레스 배송기사들이 아직 너무 힘들어한답니다. 그렇지만 양쪽을 보면서 차이점은 가격하고 서비스인데 그 전에 서비스가 일요일날 안 됐잖아요.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가격은 물이에요, 생수. 어디 걸 시켜갖고 가격 보니까 네이버가 쌌어요. 그래갖고 내가 네이버 페이로 시키니까 네이버 페이 또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날 대한통운 택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불편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클릭에 쿠팡의 모든 앱을 통해서 다 구매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격하고 이걸 이제 바뀌다 보면 G마켓이 되든 뭐가 되든 이게 좀 서서히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네. 도착 포장 서비스라는 게 그동안에는 오늘 시키면은 내일까지 갖다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네. 좀 단순하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바뀌었다는 거죠. 오전 시간대가 뜨더라고요. 그렇죠. 몇 시에 출고합니다. 배송주 이게 이제 리얼타임으로 뜨니까 그렇죠. 오히려 낫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내가 오늘 받을래 그러면 오전 11시까지 주문을 하면은 그건 오늘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뜨는 거고요. 그쵸. 물론 오늘 11시까지 받을 수 오늘 안 받아도 되죠. 가만히 놔두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오전 11시까지 시키면은 오늘 갖다 드릴게요가 있는 거고 네. 오전 11시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새벽 배송이냐 아니면 다음날 받을 거냐 아니면은 지정된 시간에 받을 거냐 그게 탭에 딱 뜨게 만든다는 거죠. 아직까지 출시 안 됐지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면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이 상품을 언제 받을 거야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뜨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만 이제 이게 하나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은 그게 전체 상품은 아니거든요. 네이버에서 판매되고 있는 50조에 달하는 상품이 있는데 연간 50조에 달하는 상품이 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아마 그게 그 중에 10%도 채 안 될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동량을 갖다 그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아직까지 물류 인프라가 대한통운하고 연계도 안 되기 때문에 한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전체 거래처 중에서 불과 3만 개, 4만 개, 50만 개 거래처 중에서 3, 4만 개 정도가 아마 그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그 전체 판매되는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에서 한 10%는 안 될 정도의 상품이기 때문에 쿠팡처럼 1000만 SKU가 아니라 불과 한 100만 SKU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은 즉 상품의 구색이 쿠팡보다는 작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쿠팡은 어쨌든지 그거를 정확한 시간대가 아니지만 한 번에 다 갖다 주는데 반해서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렇죠. 쿠팡은 대부분 한 번에 갖다 주는데 반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느 업체에서 배송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대한통운이 배송하는 게 있고 한진이 배송하는 게 있고 위킵도 있고 블루박 아웃박스가 있고 이 풀스먼트 업체가 한 8개 업체 이상이 있는데 그 업체 이제 갖고 있는 상품들을 그냥 그 시간대에 비슷하게 갖다 줄 거예요라고 하기 때문에 합배송이 안 된다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약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14년에 쿠팡이 물량 많지 않을 때 로켓배송도 생필품 중심으로 하듯이 지금 시작이니까 이 부분도 물이 되든 휴지가 되든 관련된 생활용품 중심으로 이제 저성에 하다가 이제 신선식품까지 좀 확대 나갈 것 같으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쿠팡을 겨냥해서 진검승부 선언이다. 네. 쿠팡의 관계자가 그 얘기 했어요. 네이버가 지금 진검승부 선언을 했다. 네.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본다. 네이버가 사실 쿠팡이 여태까지 네이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평가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지금 대한통운의 365일 배송을 이용해서 네이버가 이제는 자사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쿠팡하고 한번 1대1로 붙어보겠다라는 그런 정확한 목표를 잡고 가는 거라는 거죠.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매입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이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매입이니까. 내가 이걸 얼마에 받든지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경쟁사가 싸게 받으면 로켓배송 상품 가격을 내려서라도 그것들을 다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보다 저렴하게 받는 그걸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팔고 있다. 물론 이제 찾아보면은 쿠팡보다 더 저렴한 데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빠른 배송, 빠른 반품 때 편리한 그렇죠. 반품 때문에 쓰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격 결정권을 쿠팡이 갖고 있는 상품이 로켓배송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권이 없었어요. 업체가 비싸게 팔면 비싸게 놔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스스로만 받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네이버가 업체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물류 인프라도 지원을 하고 또 업체들한테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 천업패스트 하는 것처럼 가격도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한번 쿠팡보다도 싸게 한번 하면 나머지 차익을 갖다 지원해 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쿠팡으로 쏠렸던 그런 판매자들이 쿠팡의 지금 과도한 그런 수수료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탈이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네이버로
넘어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판도가 나오는 그런 당근책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사실 쿠팡의 강점은 반품 물류 아닙니까? 반품을 해수 물류를 갖다가 당연하게 해갖고 그걸 갖다 받아주는 뭐 30일 내부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강점이라 이제 많이 했는데 네이버도 지금 그 시작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수 물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갖춰오면 이 부분에서 이제 고객이 소비자가 어디를 선택하냐가 또 달라지니까 지금 뭐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쿠팡이 네이버 도전장을 던진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매출 규모 10조 7천억의 이익률도 좋고 사업군이 다양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하면서 이번에 진짜 안 하다가는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판매에서 지금 생존력 느끼지 않습니까? 이커머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미리 이제 6개월 전부터 얘기돼도 대다수의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나 판매하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이제 대한통운을 뭐 밀어주자가 아니라 대한통운이 있으면 일요일에 우리가 배송할 수 있으면 물건을 팔 수 있다. 셀러들도 물건을 거기다 이제 입점하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가능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소 셀러가 아니라 대기업 법인 큰 대규모 그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자 물류를 했던 기업이 자기네가 삼자 물면 이익이 안 나오니까 삼자 물류를 갖다 대한통운에 맡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다 어떤 전략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뭐 최수현 대표가 작년 11월 달에 컨퍼런스 콜에서 네. 앞으로 네이버는 AI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의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겠다. 즉,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검색 포탈이 아니라 이제 커머스 중심으로 우리 네이버를 키워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네. 거기에는 이런 위기감이 있어요. 이게 쿠팡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로켓 배송으로 직매입만 위주로 갔다가 나머지 로켓윙 같은 게 있었거든요. 로켓윙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들이 알아서 판매하고 쿠팡에서 배송은 뭐 대한통운이나 한진에서 가져가 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위협이 아니었는데 이제 쿠팡이 엄청나게 그쪽을 이제 풀프먼트 사업을 확대하면서 작년 4분기에는 풀프먼트 매출이 전체 매출의 21%가 넘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확장하고 있거든요. 쿠팡 로켓 배송은 네이버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닌데 쿠팡 풀프먼트, 쿠팡 로켓 크로스는 그 업체들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업체가 중복되고 있어요. 그 업체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쿠팡으로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네이버도 이제 생존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네이버가 올해 그 사람들도 잡아오고 셀러들 잡아오고 거꾸로 쿠팡의 셀러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물류 엄청나게 투자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승부를 걸어보겠다. 물론 진정성이 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저도 작년에 얘기했지만 작년에 네이버가 무료 배송하겠다 이랬는데 기대 많이 했었는데 일부 한시적으로 파일럿 테스트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럿 테스트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25년도에 확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결정은 확장으로 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정말 여기다가 1년에 몇 천억 조 단위의 돈을 태울 수 있느냐. 어차피 뭐 네이버가 1년에 조 단위의 영업이익 흑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몇 천억을 진짜 이걸 갖다가 태운다 그러면은 그렇죠. 뭐 가능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맞아요. 삼장 기업이다 보니까 1조 8천인가 얼마 이익을 나왔으니까 10조 7천 중에 그 중에서 진짜 쿠팡처럼 1년에 몇 조, 1조, 2조씩 쓰는 게 아니라 진짜 2천억, 3천억이라고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대한통운하고 같이 써가지고 한 4, 5천억만 모여가지고 한 3, 4년만 끌고 나가면은 저는 쿠팡하고 네이버 대한통운 연합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중요한 거는 오너가 아니라 월급쟁이 사장님들 아닙니까? 그렇게 수천억에 달하는 돈이 투자되는 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한번 해서 쿠팡한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다시 한번 유일한 대항마가 쿠팡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쿠팡보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MAU라고 그러죠. 활성 사용자 수가 4,400만이에요. 쿠팡에 들어오는 쿠팡하고 네이버. 쿠팡은 3,200이면 더 많네요. 뭐. 그렇죠. 쿠팡이 3,200이고 네이버가 4,400만 명 훨씬 많아요. 많죠. 네이버 커머스로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은 쿠팡보다 적을지 몰라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메일을 보고 카페에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달에 4,400만 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네이버에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이게 쿠팡보다도 30% 이상, 34%더 높은 숫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숫자를 잘 이용해서 네이버도 지금 멤버십 플러스 프라임 멤버십이 있는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이걸 얼만큼 가져가느냐. 지금은 1,000만 명 정도의 그런 활성 사용자가 있는데 네이버 회원이 있는데 이거를 쿠팡처럼 1,400만 명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위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회원 수가 1,000만 명까지는 아니고 그 절반 정도, 한 500만 명 정도 계속 바뀌거든요. 장기 지속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고 뭐 네이버 TV를 갖다 본다거나 손흥민 경기 본다거나 끝나면 빠져나가고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커머스에서 그런 걸 잡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변화가 바로 넷플릭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쿠팡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쿠팡은 거기서 보면 쿠팡 플레이지만 네이버로 갖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티빙이 아니라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서비스 비용으로 친다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컸죠. 네, 만약 11월에 멤버십 공유한 것도.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한 5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가 넷플릭스까지 보고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도 지금 시작했거든요. 무료 네. 반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랑 제휴해가지고 1회에 한해서 무료 반품을 해주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쇼핑은 배송보다도 반품이 무료라는 게 굉장히 컸는데 네. 네이버가 그 부분을 조금씩 확대해 나간다면은 무료 반품 확대해 나가고 넷플릭스 같은 OTT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4,400만 명에 달하는 이 활성 사용자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거기에다가 뭔가 빠른 배송, 편한 배송 이것까지 합쳐진다면은 그렇죠. 진정성만 담는다면은 진짜 아까 쿠팡 관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쿠팡의 위험 요인, 쿠팡과 양대 산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쿠팡은 유통기업에서 물류 판매 결제를 다 하지만은 네이버는 뭐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안에 상품을 넣는데 상품을 판매를 집중하고 여기에 물류까지는 아웃소싱을 준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하고 쿠팡의 사항도 또 물류 사항도 좀 앞으로 좀 시각과 상황이 변화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관련된 뭐 우리 유통기업이나 또 물류 현장 얘기 그 얘기를 한번 좀 진행해 보시죠.